자, 반갑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안내드린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과 역학적 시스템 교과서 내용을 약간 정리한 그런 영상 오늘 첫 차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먼저 시스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시스템을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린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그루트, 스타로드, 로켓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죠. 이 전체를 우리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입니다. 이러한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힘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운동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가, 이걸 다루는 부분이 바로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먼저 여러 물체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러한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관한 내용도 배울 겁니다. 힘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힘인 중력 뿐만 아니라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탄성력 같은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들에 의해서 물체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자유낙하, 즉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과 수평으로 던져서 멀리 날아가는, 이것도 중력에 의한 운동이죠. 이 두 가지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소단원에서는 이 운동과 관련 있는 운동량, 그리고 힘과 관련 있는 물체의 충돌이 일어날 때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역학적 시스템에는 과연 어떤 힘들이 관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남아있는 이 장면은 스카이 다이빙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아래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떨어지는 그 이유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입니다. 다른 힘은 없을까요? 자, 옷이 휘날리는 거 보니까 뭔가 반대 방향으로 힘이 하나 작용하고 있군요. 네, 이것은 바로 공기 저항입니다. 이 공기 저항은 공기라는 유체, 뭔가 흐를 수 있는 물질 속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받는 저항력이고요. 항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 공기 저항 속에는 이 공기와 이 사람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압축돼서 생기는 압력,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진다고만 생각했던 이 스카이 다이빙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찰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자, 지금 마찰력이라 함은 두 접촉한 물체 사이에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발과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은 물로 인해서 바닥과 발 사이에 마찰력이 작아지면서 더 이상 운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끄러져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찰력을 서로 접촉해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바닥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럼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마찰력의 크기를 스몰 f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 물체가 이 바닥면을 얼마나 강하게 누르고 있느냐, 이 힘과 서로 맞닿아 있는 그 면이 얼마나 거친가, 표면의 특성, 이 두 녀석을 곱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물리 1이나 물리 2에서도 계산하는 내용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힘은 이 영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양이 몸에 풍선이 이렇게 막 붙어 있군요. 이는 전기력과 관련된 현상이었습니다. 이 전기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전하라고 부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 두 종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 원자 속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녀석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성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자끼리 문질러 주면은 한쪽에 있는 전자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즉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양이와 풍선처럼 다른 종류의 전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고요.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합니다. 자, 다음은 이 현상과 관련 있는 힘입니다. 보이나요? 자석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구슬을 쏘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자기력입니다. 자석과 관련된 힘이죠. 하지만 이 자기력은 자석에만 한정되어 있는 힘이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꾸리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낼 때 이 녀석도 자석이랑 지금 밀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와 자석, 이 녀석들 간에 작용하는 힘을 통틀어서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석은 N극과 S극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럼 전류가 흐를 때 어떤 모양으로 N극과 S극이 생겨나는 건지, 요거는 물리학 1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요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와우, 떨어지면서 옷이 지금 관통당했죠. 사람이 이렇게 높은 곳까지 점프할 수 있는 건 장대가 휘어진 상태에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그 힘 때문에 높은 곳까지 점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부르고요.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이 중력은 보통 지구와 같은 커다란 천체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중력이라고도 하는데 만류인력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력과 만류인력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중력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죠. 두 물체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각각 힘을 받고요. 이때 둘의 힘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임을 알 수가 있겠군요. 이 중력이란 한 물체에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 그럼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왼쪽 녀석의 질량을 M1, 오른쪽으로 M2라고 두고요. 이때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만류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 그리고 두 질량의 곱의 비례, 이때 비례상수가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이때 G를 중력상수라고 하고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이처럼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물체들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혹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도 이렇게 지구 밖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주변을 떠돌고 있게 되죠. 이렇듯 지구에 의해서 작용하는 중력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구 위에 있는 이 물체들도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할 텐데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왜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중력식에서 보았듯이 중력의 크기는 중력상수 G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G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웬만하게 질량이 크지 않고서는 이 힘이 굉장히 미미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질량이랑 헷갈리기 쉬운데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무게의 영어 weight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W를 쓰고요.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이 중력 가속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9.8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값이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도 하고요. 근데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의 값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은 행성 천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로 가면은 이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같은 물체의 무게가 지구에서보다 달에서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이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식대로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제곱분의 m. 그럼 이게 즉 무게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를 같다라고 놓고 식을 좀 분석해 보죠. mg라는 요 값이 중력 상수의 r 제곱분의 mm과 같습니다. 그럼 이때 좌우변의 물체의 질량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어떤 행성에서의 어떤 전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중력 상수의
거리의 제곱에 m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질량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반경도 작겠죠. 그래서 요 둘 값이 지구와 다르기 때문에 요 중력 상수 G 값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좀 10분이 이제 넘었는데 이 보는 친구들은 벌써 잠이 들었겠죠. 천천히 보고 수업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